무직톡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창식 미래통합당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고향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드라마가 많아요.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베토벤 바이러스, 뭐 하얀 거탑, 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고 많이 사랑하셨던 그런 드라마고 거의 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청식입니다. 우리 제천 단양 고향 문화와 예술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시민,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2시간 주무시고 그 체력이 유지가 되시겠어요? 사실 간간히 뭐 사무실 차 안에서 자긴 네. 하는데 에휴, 그 잠이 그 되겠어요. 오히려 좀 뭐 건강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박창식 전 의원님은 저도 오늘 사석에서는 좀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지난번 네, 네, 네.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 네, 하실 때 좀 명함 인제 드리고 인사드렸었는데 박창식 전 국회의원님은요, 그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드라마 제작사협회 회장, 그리고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 우리 제천 출신의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대표이사로 역임하셨고요. 아주 살기 좋은 네. 과거에는 참 오지라 그랬지만 지금은 참 보기 드문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적성면 상리상학 네네네. 꼬라대 중에 꼬라대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과거에는 우리 동네 어떻게 자랑하기가 네. 좀 창피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서울에 있는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네. 배우들도 여러 명 저희 집에 왔다 가고 그런 적이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적성면에 지금도 그 부모님들이 살고, 네네네네. 아버님 살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께서는 집안들 다 계시고 어머님은 3년 전에 아이고, 돌아가시고. 그러셨구나. 지금 네. 아버님 적성면에 네네. 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고 적성에서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 당시에는 국민학교, 네네. 지금은 안타깝게 없어졌어요. 폐교가 됐구나. 네. 시골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단양중학교. 단양중학교, 거기 이제 하진 나룻배를 타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그렇죠. 작은 산을 2개 넘고 상위에서 네. 작은 산을 2개 넘고 배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걸어서 돌다리를 또 건너서 예.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노제. 노제를 하나 넘어서 네. 북상리라는 지금 이제 그 관광학교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 그쪽으로 또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환경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쪽이 크거든요. 이 네. 시골이. 그러나 이 자연과 벗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자연과 이 환경이 어찌 보면 거기 매몰되지 않고 그 환경을 내가 이렇게 한테 체득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게 소위 지금 제가 하는 직업하고도 연관성이 방송 쪽하고도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책도 쬐까만하게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야, 나룻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셨다는 게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사극 드라마를 할 때 예. 그 이제 뭐 그 노를 젓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죠. 네네. 그 노를 젓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저는 예. 저는 그 노를 많이 저어봤기 때문에 뭐 노도 저어보셨어요? 그렇죠. 좌측으로 가면은 뱃머리가 네. 반대로 가는 거, 우측으로 가거든요. 예. 그걸 잘 이용을 해야지 내 목적을 건너가는 위치에 딱 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촬영할 때 예. 그 배우들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네. 그 노를 젓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굴은 뭐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 당시 뱃사공 옷을 입고 제가 노를 전 적도 있습니다. 아, 직접 대역 그렇죠. 그 대역을. 대역을 하셨다고요? 네, 수염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와, 네, 그거 대단하시네. 그 나루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천단양에 네. 수산도 있고 하진도 있고 뭐 도담산봉 이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네가 있는데 가곡 뭐 이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도 재현을 하면 좋겠네요. 좋죠. 예, 예. 네. 뭐 그쪽 인문계 쪽으로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 예. 아, 단양공고면은 지금 우리 호텔 관광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거기, 바뀌어 있는 네, 네, 거기 지금 있는 호텔 관광고도 아주 전국에서 거기 예, 서로 올라고 난리예요. 맞습니다. 예. 아주 특성화 고등학교가 네네네네. 돼가지고요. 네. 제가 거기 국회 있을 때 교육문화체육 관광 상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관광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 예. 문화 관광.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쪽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학교 발전에 네. 혹시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무엇을 하면 될까. 아, 또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게 이제 기숙사 문제가 크더라고요. 기숙사. 뭐 서울에서 오려면 그렇죠. 타지에서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예산이 이제 부족하니까 아직 있잖아요. 예. 연극과를 또 가셨어요? 그렇죠. 예. 어느 학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가 79년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뭐 대학을 좀 가는데 참 쉽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런 어떤 내신 성적 가지고 서울 가기는 지방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좀 뭐 이제 재수 겸 하면서 학교를 다시 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학교를 시험을 봤던 거죠. 네. 그 시험을 다시 보셨다고? 예, 학력고사 그러니까 제가 예비고사 출신이에요. 아, 예비고사 출신인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학력고사로 바뀌었어. 그래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다시 한 거예요. 아이고. 한참 후배들하고. 후배들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연극이나 문화예술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저한테는 좀 뭔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서울예술대학, 네. 지금 서울예술대학이죠. 남산에 있는 네네. 드라마센터죠. 네네. 소위 이제 드라마센터 그 학교가 대한민국의 지금 개그맨, 네. 이 유수한 배우들이 그 출신들이 거의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카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신동엽 씨를 비롯해서 네. 지금 뭐 그 유산슬이라는 그 유재석부터 시작 이영자, 송은이 여타 이런 김용만 등등 이거 참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개그맨 배우들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 남산에 있는 드라마 센터를 했죠. 그래서 거기 선배님들이지 뭐 전무송, 신구, 박영규, 박상원 이제 배우는 제 국회에도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네. 시골놈이. 2학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학생회장을 출마해서 뭐 어찌어찌해서 처음에 입사를 했죠. 그럼 연출부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완전 바닥을 긴 거죠. 바닥을 긴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은 언론고시 패스를 해서 그 AD, 소위 말 프로듀서 됐는데 저는 그 밑에서 사실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거기서 이제 그때 심부름 다 하시고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제대로 배우려면 이거밖에 없다. 내가 어느 날 여의도가 싫은데 다시 국회에 오게 되면서 이게 내가 이 운명인 갭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의도 지리는 뭐 빠삭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여의도는 뭐 그 당시 국회 앞에는 서여의도에는 저녁 8시 이후면은 뭐 식당도 거의 문 닫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뭐 그랬습니다. 삼남 일녀. 삼남 일녀. 네, 삼남 일녀. 이제 큰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이제 둘째 형님은 지금 제천에 한 20여 년 전부터 제천에 계시고. 둘째 형님은 제천에 사시고. 제천에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천에 작은 집도 있고 외가댁도 제천이고. 그러세요? 제천에 이제 본고지가 크죠. 이제 단양에도 이제 큰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가족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많아서 작은 아버지는 단양군 뭐 제천에서도 좀 어떤 그 관직에 계셨고 또 큰 아버지는 또 교장 선생님을 또 하셨고 뭐 아버지는 또 조합장을 하셨고 또 가족 네트워크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또 큰 집에 이제 사촌 형도
네. 단양군에서 퇴직을 하셨고 아이고. 또 네. 사촌 동생은 지금 네. 또 단양군에 근무를 하고 음.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게 뭐 음. 제천하고는 뭐 음. 제천 단양군 어차피 이쪽이 터전이니까 뛸 수 없는 그럼 그런 게- 의원님께서는 넘버 3예요? 형제들 중에서? 그렇죠. 예, 막내입니다. 예. 아, 막내고? 네, 예. 아, 그럼 이제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아까 그렇게 삼남 네, 일녀. 삼남 일녀. 예. 네. 그러니까 제천의 둘째 형, 큰 형은 서울에. 예. 저는 이제 막내. 그리고 여동생이 있죠. 아, 여동생이 예, 있으시다고. 그렇죠. 네. 여동생분은 어디?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사시고요. 예,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어느 부모님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엄청 좀 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골에서도 어렵지만 다 뭐 그 고등교육을 다 받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청주로 등등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사실 도회지로 많이 다녔습니다.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성에 맞는 게 네. 지금 제가 직업을 갖고 있는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약간 돌연변이 같은 그렇습니다. 전혀 네. 새로운 분야에 그렇죠. 진출하신 네, 분이네. 우리 집안에서. 그죠? 네, 네. 네. 우리 집안에 뭐 대가족이긴 하지만 큰 집 작은 집 뭐 모든 외가댁 포함해서 사실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적성에 맞으셔가지고 인물 그렇죠. 나셨네, 그죠? 예. 베토벤 바이러스 OST입니다. 박창식 의원님,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이제 대표이사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좀 드라마 얘기를 좀 한번 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귀가시계라는 애칭을 받고 있는 모래시계,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에피소드가 좀 있다면 네네 좀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모래시계라는 게 처음에 모래시계 제목이 네. 이연이었습니다. 이연. 아마 이게 제가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네. 이연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송진아 작가께서 음. 이제 모래시계라는 거 참 독특한 그 제목을 이제 갖고 오셨는데 네. 하여튼 그걸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 모래시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80년대 네. 그 광주 이야기나 아니면 네. 이런 거의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뒤안길을 걸어가는 젊은 남녀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픈 기억도 있고 네. 또 젊은 그 남녀들 주인공을 통해서 그 고뇌하는 모습 이런 거를 초상들을 젊은의 초상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드라마였죠. 그래서 사실 시청률이 뭐 한 64% 나왔다는 게 이게 참 64%라는 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 그걸 만들면서 음악이나 작가나 카메라 감독이나 조명이나 모든 스텝이 혼연일치가 되고 쉽게 말해서 김종학 사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치지 않으면 이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작고하신 한운사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친 사람들 짓이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근데 지금 저는 그런 드라마를 다시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런 열정이 과연 지금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못 만든다는 게 결국은 그 당시 그런 열정을 나만이 아니고 감독, 작가, 스태프들이 가질 수 있을까?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스텝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아이고.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 모임을 똑같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 명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까 모래시계
이 모습이에요. 아까 음. 박상원 네네네. 잠깐 또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그 대학교 얘기하시면서 네. 그렇죠? 네, 또 그런 인연이 또 드라마에도 네네, 계속 그렇죠. 네. 만나고 네.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네. 우리 드라마인데요. 네. 우리 연명의 눈동자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연명의 해주시고. 눈동자도 이제 원작이 있죠. 김성종 소설이죠. 네네, 그게. 소설을 예.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군에서도 그 부분을 찍는 거, 군 부대에 찍는 거를 협조가 없고 결국은 뭐 저희가 중국의 하얼빈, 계림 이런 쪽에 가서 촬영을 그 당시에 중국하고 교류가 안 됐을 때입니다. 어이고. 그래서 홍콩으로 건너가서 네. 홍콩 프로덕션에 옷을 입고 네. 홍콩 프로덕션의 카메라에다가 그 마크를 달고 중국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하얼빈으로 계림으로 중국전을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사전 네. 헌팅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해야 되죠. 그렇죠. 김종학 감독이 사실은 별명이 네. 네, 방송사의 독사입니다. 독사. 네네. 독사. 네네. 그리고 제2의 독사를 저라고 칭해서 여기 있습니다. 진짜 독사같이 생기셨네요. 우리 제천 아주, 출신인데 네. 이따가 좀 다시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네. 어우 진짜 독사같이 생겼어요. 완전 아주 제천 근데 뭐 인간성 좋으시고 예. 완전 제천 스타일이세요. 그래요? 예예. 저도 뭐 닮아간다는 예, 얘기. 예, 예. 제2의 김종학이 닮아간다. 인상도 뭐 네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네요. 이 드라마를 상당히 좀 즐겨봤는데요. 베토벤 바이러스. 사실은 드라마에서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해서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사실은 뭐 제가 드라마를 뭐 사실은 국회 들어가기 전에 한 50여 편 제작을 했어요. 네. 그런 제작을 하면서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출연진도 사실 유명 배우라기보다는 한두 명 유명 배우의 단역들은 영화 쪽, 연극 쪽에 있는 배우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력이 풍부하고 네. 기본적으로 음악을 돼야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각 악기별로. 네, 음악은 다 더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오케스트라 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획력이 상당히 그거는 그때 이재규 감독이라는 분하고 네.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명작이고 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배우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들이 다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그 대사 역시 다 다르고 대사도 그 유명한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어떤 여자 배우 입에서 똥덩어리라는 그 대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송옥숙 배우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해마다 하나씩 나왔죠. 그래서 사실 제2의 베토벤 바이러스를 제작을 해야 된다. 있지만 그때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이제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존의 드라마 기획을 여러 장르가 있지만 사실 흔치 않는 장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감명 깊게 봤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도 그렇죠. 제천 촌놈이 그래서 클래식 음악 이거 그래서 그거는 OST가 참 많이 팔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소위 말 클래식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던 클래식 그 어떤 붐을 일으킨 계기가 됐죠. 그렇게 됐죠. 네. 베토벤 바이러스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또 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하얀 거탑. 네네. 이 드라마 또한 또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는 또 병원을 소재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하얀 거탑은 이제 이 원작이 일본입니다. 네. 일본 건데 일본에서도 방송이 한두 번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걸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코드를 좀 바꿔서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얀 거탑이라는 이 병원 자체를 우리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은. 세트를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고. 네. 근데 수술하는 장면도 그 소위 말 의사만 있으면 다 수술할 수 있을 그런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병원을 하나 차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견학을 하는 것도 이 조명 작은 이 수술 도구나 기타 등 이런 거 하나까지 아주 디테일의 어떤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병원에 보이지 않는 알력, 병원장과 뭐 과장과 신입
의사들의 어떤 그 대립 관계 음, 이런 것들이 참 그 드라마 중에 망하지 않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코드 중에 의학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 그다음에 지금 최민석 감독님께서 메디컬 드라마의 원조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때 하얀 거탑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왜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의학 드라마가 그죠? 지금도 그래서 의학 드라마는 별로 시청률이 낮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 네, 조폭 검찰. 드라마. 네. 이거 이 시청률 이거 담보됩니다. 이거. 네.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주 긴장감을 이루게. 그렇죠. 긴장감 주는 거예요. 네. 참 그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좀 속이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장르를 택하려고 많이 예를 들면 뭐 콩쥐팥쥐 이야기나 네. 뭐 재벌 이사 이야기나 이런 네. 것들 코드 거의 같거든요. 네. 그거를 작가가 어떻게 다 방향을 바꿔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사실 그런 재미가 아주 속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민 PD 네. 우리 김종학 프로듀서 아까 별명이 독사라 하셨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자꾸 하셨는데, 그립습니다. 네, 김종학 프로듀서 우리 김종학 이제 그래서 김종학 프로덕션이 그 만들어졌고요. 우리 그 박장식 전 국회의원께서 여기에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또 함께 김종학 PD와 함께 아주 유수의 뭐 한 50여 편 넘는 그쵸. 아주 다수의 드라마, 영화들을 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송진아 작가, 김종학 PD, 아주 우리 흥행의 보증수표라는. 뭐 저도 인정합니다. 네. 우리 저기 김종학 프로듀서하고의 인연 어떻게 닿았는지 좀 그런 얘기 좀 그 추억의 얘기들을. 지금 뭐 김종학 감독님 저는 뭐 참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스승이고 또 방송 이쪽 생활하면서 20년을 같은 밥을 거의 먹고 같은 드라마를 해오고 그 CJ ENM이라는 지금 회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 전신을 김종학 감독, 송진아, 지금 CJ의 뭐 이미경, 제이콤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방송사에 나와서 그 J자가 김종학, 송진아, G자로 해서 그 다음에 제일제당, 그 다음에 이재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이콥 만들었는데 그게 CNM의 전신입니다. 지금 ENM, CJ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한 3, 4년 후에 김종학 프로덕션을 제가 설립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사 MBC 갔을 때 김종학은 제 청분인지 몰랐어요. 김종학 감독은 제가 단양 출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인간시장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연출부 생활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인연이 닿은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읍내 뭐 등등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디렉터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양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매번 저보고 단양 촌놈이라고 저한테 촌놈 야 단양은 제천에 되면 그래서 김종학 PD는 제천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천이게 야 저 단양 살 때 못 돼 뭐 이제 그래서 저는 또 어느 세월이 좀 흘러서 지금 단양도 산수 좋고 좋습니다 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사실 형제 같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사실은 지금 김종학 감독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딱 됐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김종학 감독 찾아뵙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뭐 매년 7월 달 되면 그 제가 뭐 그곳 계시는 곳을 뭐 찾아뵙지만은 거기 찾아뵙는 게 이제 우리 김종학 사단, 송진아, 음악하는 최경식 씨나 아니면 박상원 씨나 최민수, 고현영, 최시라 다들 모입니다. 매년 7월 23일 낮 12시에. 그게 다 그 모래시계 멤버들이 그렇죠. 여명의 눈동자하고 다 여명의 같습니다. 눈동자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참 그립고 거기 가면 사진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아예 그날은 모든 걸 이제 거기서. 올해는 아마 조금 특이하게 좀 지금도 그렇게 모임을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럴 정도면 진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가족들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내는 네.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종학 감독이 참 진짜 대단한 분이고 대한민국의 이 한류나 방송 문화를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야외 촬영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김종학 감독입니다. 아, 방송 안에서만 찍었어요. 그다음에 세트장 안에서만 그렇죠. 하고. 제주도 촬영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고 해외 촬영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에요. 야. 그거 누구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텔레비라는 자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자막에 그 스텝 이름이 올라가게 한 것도 이분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만들면 스텝 없이 난 못 만든다. 막 그런 것도 뭐 굉장히 그 독단적인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최시라 배우나 네. 박상원, 고현정, 최민수 등등 이런 유능한 다 그 배우들이 거의 그렇죠. 예. 그렇게 김종학 감독이 만드신 거죠. 야. 성진아 씨하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한류나 이런 어떤 게 기반이 올라선 게 사실은 김종학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보배를 잃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제천이고 제가 단양이고 우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천에 와서 네. 청풍에 와서 대망 촬영하고 배용준 데리고 태영사신기 단양 영춘 세트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네. 거기 와서 대망 찍고 태영사신기 찍고 이산 드라마도 찍고 네. 사극 드라마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드라마도 찍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뭐 고향이 제천 단양이다 보니까 와서 그 제천시나 아니면 단양군에서 협조도 많이 하고 네. 뭐 그게 80년 후반부터 네. 그렇게 해왔죠. 네. 예.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 김종학 PD 사진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 드라마의 그 새로운 개척자 역할을 하셨고 같이 이제 박창식 우리 전 의원님이 이제 그때 그 프로덕션에 같이 일하실 때 같이 이제 일하시고 직접 하셨는데 또 이제 그러한 영상, 드라마 또 이런 미디어 관련 쪽에서 이제 대표 주자로 해서 사실은 19대 국회의원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 황교안 대표하고의 좀 사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뭐 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거는 참 우연찮게 저도 그를 누가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계통에서 오랫동안 이래 김종 감독, 송진아 작가 이런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좀 뭔가 그 농약을 치지 않는 그 뭐라 그러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이쪽에 있다는데 네. 누가 그 얘기가 어디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은 그 농약처럼 순수한 어디 뭐 이슬만 먹고 살았는지 예.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친환경이네요 완전히. 친환경.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안 좋은 데가 계시지만 박근혜 당 네. 대표 시절에 예. 지금 미팅을 2번 했어요. 그날 아이고. 어느 날 예.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음. 그 국회의원 제의를 제가 받았을 때 음. 앞이 깜깜한 게 제가 어릴 때 제천 단양 이쪽에 있을 때 국회의원 한 번이 이 시골에 뜨면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리를 놓는 다리빨 하나 예. 놓고 국회의원 예. 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시골에 있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실 가서 내 아들 자랑을 할까. 아이고. 이게 막 그냥 뜨는데 네. 근데 아직 발표 날짜가 한 열흘 남아서 네. 입이 간지러워서 어디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실 때 제가 미디어 본부장으로 이쪽에 이제 책임을 맡았죠. 그래서 미디어 본부장으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이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제스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맡고 이제 모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총감독을 하시는 거네요. 유세할 때 이제 이런 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 또 이제 그런 문화 쪽에 책임을 지고 그래 하다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오고 입성하시면서 이제 뭐 그분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관료 출신이니까 부드러운 것보다 약 딱딱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셨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저를 중앙 홍보위원장을 시켜서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동선이나 그다음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거, 그다음에 이슈 선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치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좋든 나쁘든 서로 어떤 이제 공격 대상을 잡았을 땐 이슈 선점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홍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색깔이 뭐고 워딩이 뭐고 그다음에 어떤 기자회견 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네. 어떤 모습을 하고 삭발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을 때 언론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하시면서 작년에 광화문에서 데모를 많이 하는데 또 제가 또 그쪽에 아무래도 홍보위원장을 하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깊숙이 관여를 많이 하고 거기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이슈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문화로 어떻게 보면은 집회를 으쌰으쌰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화의 밤을 만들고 문화의 연결고리를 하자. 문화 행사로.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는 걸 막 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셔서 종로에 이제 우선 출마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위치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세종문에서 딱 보이는 네. 이제 건물을 빨리 입도 선매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대표님 사무실을 써야 돼요. 그래서 네. 그날 뭐 오후 3시에 네. 출마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네. 종로에 가서 사무실 계약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그게 소위 네. 말해서 전에 그쪽에 국회의원이 2번이나 당선된 우리 반대당에 쓰던 건물을 제가 좀 사수를 해서 지금 그 건물을 아예 광화문을 바라보고 우측에 우뚝 선 건물에다가 지금 종로 네. 광화문 우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제천에 노른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천 단양에 제가 그동안에 문화예술 그동안에 제천 단양에서 많은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 뭐 동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것들도 곳곳에 이제 단양 팔경에 와서 1박 2일 하면 좋겠고 제천에 와서도 1박 2일 또 뭐 전국 노래장도 이왕이면 우리 고향에 가라. 네. 그래서 사실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제천 단양에 있는 분들이 대중문화를 봤을 때 낯설지가 않아요. 하도 뭐 촬영을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 목거리로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제천 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 제가 이쪽에 또 우리 미래통합당에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와서 야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이 제천 단양에 갈고 닦은 이런 부분 또 전국을 다니면서 관광 지도도 많이 바뀌었고 뭐 정동진이랄지 뭐 모래시계 정동진을 제가 직접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또 관광이 오지 않습니까? 제천 단양 그보다 못지않은 곳이거든요. 네. 네. 저는 그보다 훨씬 내륙에 있는 산수 좋은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서울에서 거리도 뭐 1시간 반, 2시간 거리니까 충분히 와서 뭔가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어떤 뭐 인력 창출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의원님. 네. 아우, 시간이 벌써 드라마 얘기하다 보니까 한 뭐 지금 55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또 우리 이 그 문화예술 영상과 우리 관광에 대해서 제천 단양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하겠는데 우리 청풍이나 단양이나 우리 유수한 수려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경관을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0년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제 한 5일 정도 끝나고 나면 행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왜 하느냐. 행사 5일기 동안만 그냥 북적북적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한 이런 거 말고 1년 내내 진짜 우리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계속 그 이슈화가 되고 1년 내내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직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산업화를 아직은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 관련이 사실은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천에서도 그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그 반납이 됐는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이게 뭐 작가 이런 그 관계자들이 그 제천에 머물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뒷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돈이 뭐 얼마가 됐든 그게 그게 이제 금액이 뭐 350억이냐, 120억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그 중앙의 그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북에 대한 문화 예산, 네. 뭐 단양에 대한 예산, 뭐 어느 뭐 영동에 대한 예산, 제천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이게 올라오면은 그 10가지를 각 시군에서 올리면 그걸 다 반영을 못 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집어갖고 이래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충북도에서도 몇 개 제천 단양에서 올라온 걸 찍겠죠, 이렇게. 그때 이제 저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 계기가 될 때 그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었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결국 그래서 그 문화 쪽하고 기재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끝까지 이제 관철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350억이냐 200억이냐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으로 충북도의 예산이 제가 그때 결제를 하거나 그 한 개에 한 350억인데 그게 이제 뭐 제천에 클러스터 오는 게 350억이었는데 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수 조정이 좀 많이 되는 있을 수 모양이네. 있죠. 그래 그걸 할 때 이제 충북의 이제 문화관광과 제천의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나서서 그걸 또 만들고 조율을 하고 이름을 뭘로 할 건가, 그다음에 초가집을 몇 개 짓자, 뭐 위치는 어디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뭐 다른 뭐 우룩 영동인가 우룩 쪽, 그다음에 어디 뭐 이런 거 다 포함했는데. 그래서 그 뭐 350억을 박청식이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걸 제가 얘기했던 게 가지고 뭐 100원을 갖고 오든 제천에 쓰지 못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걸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 당시 제천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시 도로 가서 그게 지금 진천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어쨌든 그게 이렇든 저렇든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저는 왜 제가 그거를 좀 계속 공격적으로 했느냐면 제가 이제 작가나 감독이나 배우나 이런 쪽에 스튜디오 와서 그 촬영을 하고 예를 들면 촬영하는 중간에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CF는 관광객을 위해서 뭐 1시간 정도 배우들이 팬사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제가 내세우고 막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작가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고 일부 그 매니지먼트 회사하고도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도 가깝고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흥분이 됐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고 와서 어쨌든 지었으면 아마 그 옆에 초가마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느 날 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화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10몇 회죠? 그게 지금 현재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컨텐츠를 조금 이렇게 좀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매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까지 상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있잖아요. 영화가. 그러면 지금 숨어 있는 우리 한국 영화 꽤 많습니다. 지금 예술 영화들이. 그리고 대단한 어떤 그 작품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 물론 그런 것도 일부 나오지만 오히려 저도 몇 번 왔는데 너무 어려워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바꿔서 하고 개막식 같은 거는 제천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제가 돼가지고 제천 시민 다 모여서 뭐 좋아하는 영화 음악을 했던 가수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제천 시민 같이 첫날은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렇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좋네요.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또 좀 뭐 대외 작품 유산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원래 우리가 좋아야 맞습니다. 밖에 사람도 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걸 밖에 사람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조금 뭔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
이런 게 관광객을 오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10년 이상 됐으면은 여기가 진짜 영화 음악제 같은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오면은 영화 박물 이런 음악 네, 박물관도 네. 있고 네. 또 뭐 이런 게 있어서 박물관에 와서 내가 그 세계 음악, 국내 음악, 네. 영화도 좀 볼 수 있고 아, 음악도 네.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와서 짧게 하면은 여기 와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그 듣고 네.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뭐 거기서 OST도 판매를 하고 네. 아주 영가로 네.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네, 많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또 영화제가 아니고 콘서트를 또 제천 야외 콘서트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콘서트 대회를 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되면 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1년 내내 북적북적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아마 그때 최명현 시장님하고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영화제 음악 네, 네. 그 어떤 감독들을 누가 했으면 좋느냐. 그래도 최명현 시장도 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문화예술에 뭐 그런 쪽에 같이 해서 뭐 여기서 자주 만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 더 거기서 살을 좀 많이 붙이면 아마 뭐 좋은 이런 어떤 행사 더 되지 않을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 꽃 피우는 게 조금 뭔가 네. 2% 부족한 게 아닌가. 네. 2%만 채워 넣으면 엄청난 원래 그 2%가 그 악마의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악마의 디테일인데 그런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네, 그러시죠. 좀 모시고서 그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아유, 네네. 고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을 저한테 준 것만 해도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저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이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1시간 벌써 한 8분을 달려왔는데 자, 오늘 거의 그 끝으로 제천 단양을 한류 거점 도시로 만들어서 영상, 드라마, 뭐 음악, 아까 좀 전에 말한 이런 영화제가 다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제천 단양 3천만 관광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뭐 공약을 내는 건 아니고 이게 내가 태어난 곳이고 유년 시절을 보냈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사실은 뭐 제천단에 뭐 자주 내려오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곳이 전국에 다녀봐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관광 지도를 많이 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 하나가 나라를 지금 들썩이고 네. 영화 한 편이 전 세계에 지금 홍보가 되는 이런 국격을 높이는 거거든 문화가. 그럼 제천 단양도 네. 혹시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원은 산과 물과 이쪽의 관광 문화거든요. 네. 어떻게 이 자연이 우리한테 준 고귀한 선물이라고 봐요 저는 제천 단양.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많은 드라마, 영화, 뭐 영화 음악제 등등 또 한방 축제, 뭐 철쭉 축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축적을 해서 어떤 뭔가 남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이 한류 관광,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체리온 관광으로 네. 그렇죠. 기념품을 사가고 그럼 제천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네. 단양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네.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대한민국에 알려지고 글로벌 시장에 알려져야 되는 거죠. 안동에 가면 하의 탈이 있고 제주도 가면 하루방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예를 들면 관광으로 와서 인프라가 지금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숙소 문제나 여기서 1박을 2박을 하고 떠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뭐 한방 축제를 통해서 도라지 즙을 한다든가 뭐 더덕즙을 한다든가 이런 하는 거리를 만들고 한방 거리를 365일 또 어디 저쪽에 뭐 청풍 같은데 이런 데도 관광 시설을 만들 작은 리조트를 만들어서 가족 휴양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물론 단양 팔경을 통해서 그 산수 비경 그다음에 소백산 금수산을 통해서 만들 이런 것들이 이런 곳이 없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천 서울 동문 단양 동문에 만나면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체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뭐 이번에 기회가 준다면 아주 좋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은 우리 청년과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민박도 제천 동마다 한 20개씩 정부 자원을 받고 기업이 받아서 민박촌을 만드는 거. 각 동에 한 20개. 네. 자꾸 이렇게 늘리다 보면 제천에 가니까 민박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럼 민박에 돼 있는 그게 오리지널 게스트 하우스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의 풍토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묵을 수 있는 곳. 그게 그렇죠. 진정한 근데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거든요. 뉴스도 보니까 청풍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굉장히 낙후되는 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제천 분들이 다 단양 분들이 참여를 하겠고. 네. 그래서 그러던 노인 인구가 참 많더라고요. 네. 노인 인구가 바꿔야 돼. 노인이라는 것도 바꿔야 돼. 왜 65세 이후 노인이야. 네. 저도 뭐 수년 있으면 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노인이란 말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국회에서 그런 거 때문에 노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확 들어오진 않지만 네. 노인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75세, 80세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유, 없잖아요. 청춘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워딩을 바꿔서 네. 노인이라는 하지 말고 뭐 외국엔 좀 다른 이름이 다 영어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거를 이제 노인 이심 회장님한테 지난번 회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제천당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 노인 인구가 아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세명대학교 같은데 문화예술 관광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 젊은 애들 많이 오죠. 그래서 세명대에서는 문화관광 관련된 학과를 만들고 또 매니지먼트나 배우 양성소를 만들고 제천단에 배우 지망생 꽤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네. 이런 분들이 제천단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연기 공부를 하고 배우들이 와서 득실거리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우리가 너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럼 문화 관광 자원이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독일 덴마크나 런던, 에딘버러나 이런 쪽에 가면 아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제천 단양이 그 안목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여행을 가야 돼요.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벤치마켓을 우리 땅에 맞게끔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제 국회의원 공약하고 관계없이 우리 제천 단양에 있는 제천 단양 발전위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그걸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산이 그렇게 국제영화제가 돼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잖아요. 그럼 제천 단양도 관광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좋은 해외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또 다른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하는 그 유치하려면 뭐 이제 호텔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리조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머지않아 옵니다. 그러면 지금 단양이 1,000만, 제천이 지금 현재 1,000만. 전 그걸 일부만 해도 1,000만에서 3,000만 시대는 머지않아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천 단양 3,000만이 와서 관광객이 막 우글거린다 그러면 문전성시가 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올 때마다 합니다.